안녕하세요. ITQ 엑셀 22년 7월 A형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수험자 유의사항에 보시면 파일 이름 정하실 때 수험번호 빼기 성명으로 답안 파일 이름 정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답안 파일 저장하실 때 저장하는 위치는 내 PC 안에 문서 폴더 안에 ITQ 폴더 안에 답안 파일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시험장에 가시면 미리 본인 컴퓨터에 ITQ 폴더가 만들어져 있으니 그곳에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답안 작성 중에도 주기적으로 답안 파일 자주 저장하시고요. 답안 전송은 대략 10분마다 한 번씩 해주시면 됩니다. 현재 문제의 조건은 MS 오피스 2016 버전으로 설정되어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답안 작성 요령에 보시면 답안 시트 이름은 제1작업, 제2작업, 제3작업, 제4작업이어야 하고 답안 시트 이외의 것은 감점 처리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열 너비 1로 지정하시고요. 나머지 열은 적당하게 조절하시면 됩니다. 작업 시트 만들어 보겠습니다. 엑셀 화면 맨 아래쪽에 보면 시트 1이라고 시트 이름 보이고요. 옆에 더하기 버튼 보입니다. 새 시트 만드는 버튼이니 2번 눌러줍니다. 시트 1이라는 부분 더블 클릭해서 제1작업이라고 타이핑 하시고요. 시트 2 더블 클릭해서 제2작업, 시트 3 더블 클릭해서 제3작업이라고 시트 이름을 변경합니다. 제4작업은 미리 만들어 놓지 않습니다. 차트 만들 때 자동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3개의 작업 시트에 공통으로 적용될 것들을 하기 위해서 시트를 그룹 지정하겠습니다. 그룹 지정하는 방법은 지금 이렇게 커서가 깜빡거리는 시트에서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를 수 없는데요. 이런 시트 말고 다른 시트를 한번 클릭을 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모든 시트 선택 누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얗게 보이면 시트가 그룹이 된 것입니다. 제목 표시줄에 보면 이렇게 그룹이라고도 보이죠. 이렇게 그룹된 상태에서 3개의 시트에 한꺼번에 적용할 것들을 해보겠습니다. A열, 열너비 1 지정하기 위해서 A열, 열 머리글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겠습니다. A, B, C, D 이런 것들을 열에 대한 머리글, 열 머리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A열, 열 머리글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열너비 클릭 1 입력하고 엔터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그룹이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3개의 시트에 동일하게 이렇게 적용이 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보면 굴림 11포인트 적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룹된 상태에서 행렬 교차하는 지점 이 부분을 마우스로 클릭하고 그러면 모든 셀들이 블록이 지정됩니다. 이 상태에서 굴림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맨 위쪽에 맑은 고딕이 아니라 굴림 입력하고 엔터 하겠습니다. 11포인트는 기본값이니 그대로 두시겠습니다. 이렇게 블록 지정된 상태에서 모두 가운데 정렬할 수도 있고요. 저는 나중에 자료 입력한 다음에 해보겠습니다. 아무 셀이나 선택하면 모든 시트에 대한 셀들이 블록이 해제되었을 것입니다. 그럼 이제 그룹을 해제하겠습니다. 그룹 해제하는 방법은 저 같은 경우 1작업 위쪽에 가는 선이 안 보이잖아요. 1작업 말고 다른 작업을 이렇게 클릭을 하면 시트 그룹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또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렀을 때 맨 밑에 보면 시트 그룹 해제라고 있어서 그것을 눌렀어도 될 것입니다. 제1작업부터 데이터 입력하기 위해서 제1작업을 먼저 선택하겠습니다. 데이터 입력하실 때에는 비사셀부터 차례대로 입력하시면 되고 이런 식으로 1, 2, 3, 4, 5, 6 이런 번호는 입력할 필요 없으세요. 아래쪽에 함수 작업하실 때 보면은 그것에 대한 지시사항이므로 그 번호이기 때문에 작업할 필요 없으세요. 함수를 입력해야 하니까요. 그럼 비사셀에 마우스 클릭하고 제품 코드 입력하시고요. 그 옆으로 방향키 이동해서 제품명 이런 식으로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G4셀에 보면 소비 전력 KW 입력을 해야 되는데요. 한 셀에서 줄바꿈이 되어 있죠. 한 셀에서 줄바꿈 하는 방법은 첫 번째 줄 입력하고 키보드에서 Alt키 누른 상태에서 엔터 그러면 이렇게 줄이 바뀝니다. 두 번째 줄 입력하겠습니다. 가로 열고 K 대문자 W 가로 닫기 이렇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엔터 한번 하시고요. H4셀 마우스 클릭해서 이 부분도 가격 단위원이 줄바꿈이 되어 있어요. 가격 입력하고 Alt키 누른 상태에서 엔터 그 다음 가로 열고 단위원 입력하시면 됩니다. 콜론도 잊지 않고 다 입력하시는 거고요. 계속해서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소비 전력 같은 경우 2.10 입력하고 엔터하면 2.1 이런 식으로 보이고요. 1.88 입력하고 엔터하면 1.88은 제대로 보이고 2.20 입력하고 엔터하면 이런 식으로 두 번째 자리가 0인 경우에는 소수 첫째 자리까지밖에 보이지 않는데요. 일단 모두 다 입력하겠습니다. 입력하고 나서 소수 자릿수를 맞춰야 하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아래쪽에 문제를 먼저 한번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셀 서식에 대한 문제가 지금 현재 G열에 관련된 것인지, 지금 보니까 F열에 관련된 것이 셀 서식 문제네요. 그러면 소비 전력 같은 지금처럼 우리가 입력한 거 이것 같은 경우는 그냥 출력 형태랑 똑같이 만들어 주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소수 두째 자리까지 표시돼야 되니까 G5에서부터 G12셀까지 블록 지정하고, 위쪽 홈 메뉴에 보면 표시 형식에서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생긴 모양들이 보입니다. 맨 앞쪽에 있는 것은 자릿수 느림, 그 다음 두 번째 있는 것은 자릿수 줄임. 그래서 맨 앞쪽에 있는 저는 한 자리를 늘려야 하잖아요. 그래서 자릿수 느림을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여기 테두리랑 숫자 사이에 간격이 느껴집니다. 이럴 때는 자릿수 느림, 줄임 이것만 사용하지 마시고요. 맨 처음에 우리가 데이터를 입력을 했을 때는 사용자 지정 이런 거 아니고 일반이었죠. 이렇게 2.1, 1.88 이런 식으로 이렇게 데이터 입력한 상태에서 맨 먼저 쉼표 스타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회계로 바뀌고 소수 자리가 보이지 않을 거예요. 이 상태에서 자릿수 느림을 2번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소수 자리 두 자리도 만들 수 있고 테두리랑 숫자 사이의 간격도 띄울 수 있습니다. 열 너비 맞춰 보겠습니다. C열 같은 경우 조금 더 떨어뜨리기 위해서 C랑 D 사이의 마우스 위치에서 양방향 화살표 모양이 됐을 때 오른쪽으로 드래그해서 C열에 대한 열 너비를 조금 더 넓혔습니다. 행 높이도 맞춰 보겠습니다. 1, 2, 3이라는 행 번호, 행 머리글인데요. 1, 2, 3이라는 숫자를 드래그 하시고 숫자와 숫자 사이의 마우스 위치에서 아래쪽으로 살짝 드래그해서 행 높이를 높여주면 됩니다. 5행에서부터 14행도 숫자를 드래그 하시고요. 숫자랑 숫자 사이의 마우스 위치에서 아래쪽으로 살짝 드래그해서 조금 더 여유롭게 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테두리 지정하기 위해서 B4에서부터 J14셀까지 본인이 입력한 부분까지 블록을 지정을 하고, 테두리 지정하실 때에는 홈 메뉴에서 테두리 지정하는 곳 있죠? 옆에 목록 버튼 누르고 모든 테두리 클릭합니다. 모두 다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을 때 다시 한번 목록 버튼을 클릭해서 굵은 바깥쪽 테두리 클릭하겠습니다. 이렇게 모두 블록이 지정되어 있는 이 상태에서 출력 형태에 보면 정렬은 숫자 및 회계 서식 오른쪽 정렬하라고 되어 있고요. 나머지 서식은 가운데 정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홈 메뉴인데요. 가운데 정렬 먼저 한번 눌러주고 숫자 부분만 다시 한번 블록 지정해서 오른쪽 정렬 누르겠습니다. B13에서부터 D13까지 블록 지정하고 홈 메뉴에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클릭, 그리고 아래쪽에 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해야 될 것들이 한 3군데 정도 더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은 먼저 블록 지정하고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병합해야 되는 부분 드래그, 병합해야 되는 부분 드래그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아래쪽에 이 부분이랑 여기랑 여기 이렇게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했고요. 홈 메뉴에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클릭하겠습니다. 대각선 들어가야 되는 부분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셀 서식 클릭, 테두리 탭 클릭하시고요. 아래쪽에 대각선 부분을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출력 형태 보시면 이 부분이랑 이 부분도 굵은 선이잖아요. 그래서 사행을 블록을 지정해 주시고요. 사행에 있는 텍스트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13행에 있는 것들 블록 지정할게요. 14행까지 위쪽에 이만큼 하고 아래쪽에 이렇게 드래그를 했고, 이 상태에서 홈 메뉴에서 아까 굵은 바깥쪽 테두리 지정한 적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한번 클릭할게요.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블록을 지정해서 굵은 바깥쪽 테두리를 지정을 하면 나중에 이 부분이랑 이 부분에 함수 입력하고 나서 채우기 핸들 이용해서 아래쪽으로 함수, 수식 복사하잖아요. 그때 위쪽에 있는 굵은 선이 따라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수월한 것 같습니다. 함수가 입력되어야 되는 부분, 평균, 가격, 소비 전력, 냉방 능력 이런 것들은 전부 숫자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블록 지정하고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이쪽도 이렇게 두 군데 블록 지정해서 오른쪽 정렬 눌러 놓겠습니다. 문제에서 양쪽 모서리가 달린 사각형 도형이라고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삽입 메뉴 누르시고 도형 클릭하고 사각형 중에서 네 번째에 있는 것이 양쪽 모서리가 달린 사각형 도형이니 클릭하고요. 출력 형태랑 비슷한 위치에 드래그 하겠습니다. 내용부터 입력하겠습니다. 지시사항에서 그림자 오프셋 오른쪽 지정하라고 되어 있으니 도형이 선택된 상태에서 서식 메뉴에서 도형 효과 클릭하고 그림자 오프셋 오른쪽 마우스로 클릭하겠습니다. 바깥쪽에서 두 번째 겁니다. 커서가 이렇게 깜빡거리고 있으면 글꼴을 지정해도 별 소용이 없겠죠? ESC 키를 한 번 누르시면 겉에 테두리가 선택되어서 블록을 지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위쪽에 맑은 고딕이 아니라 문제에서 제시된 것처럼 굴림 엔터 하겠습니다. 24포인트 지정해 주고요. 검정은 이렇게 가라고 적혀 있는 부분을 마우스로 클릭해서 테마색 중에 두 번째 있는 검정 텍스트 1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굵게 적용하기 위해서 이 부분 클릭하고 채우기색 노랑 지정하는 것은 아까 글자색 지정한 거 바로 앞에서 보면 채우기색이라고 있고요. 표준색 중에서 네 번째 있는 노랑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도형에 대한 채우기니까 서식 메뉴에서 도형 채우기를 노랑 지정한 것과 같습니다. 제가 도형을 좀 더 크게 이렇게 그린다면 텍스트는 도형에서 위쪽에 왼쪽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텍스트가 도형의 맨 가운데 배치가 되어 있죠. 그래서 도형 선택한 상태에서 홈 메뉴에 보면 가운데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런 식으로 간격이 조금 더 좁죠. 한꺼번에 한눈에 보여드리고 싶어서 열 너비를 그리 많이 넓히진 않았습니다. 실제 시험장에서는 출력 형태랑 비슷하게 B에서부터 J열까지 열 너비를 조금 더 느슨느슨하게 넓혀 놓는 것이 좋겠습니다. 결제란 작성하실 때는 이렇게 열 너비랑 행 높이가 조금씩 조정되잖아요. 이건 그림 이미지지만 그래서 위쪽에 만든 이런 표랑 상관없는 곳에 그리면 더 좋습니다. 해서 저 같은 경우는 L16셀 정도에다가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제2작업에다가 만들고 삭제할 수도 있고요. 새로운 시트를 만들어서 하실 수도 있고 본인이 원하는 대로 아무데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L16셀에 마우스 클릭하고 결제, 옆으로 담당, 옆으로 입력하고 총 8개의 셀을 블록을 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테두리 지정하기 위해서 홈 메뉴에서 테두리 지정하는 목록 버튼을 클릭하고 모든 테두리 클릭합니다. 가운데 정렬 먼저 맞춰 놓고요. 17행은 약간 더 아래쪽으로 높여져야 되죠. 그래서 17, 18 사이의 마우스 위치에서 아래쪽으로 내리겠습니다. L열 같은 경우는 좁아져야 되겠죠. 그래서 L과 M 사이의 마우스 위치에서 왼쪽으로 드래그해서 열 너비를 줄이겠습니다. 결제라는 이 부분 있죠. 이만큼 두 개의 셀을 블록을 지정하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클릭, 그 다음에 글자가 세로 방향으로 적혀 있잖아요. 그래서 현재 홈 메뉴이고 가나라고 적혀 있는 이 부분 마우스로 클릭해 보면 세로 쓰기 클릭해서 세로로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오타 없이 잘 입력하셨나 잘 보고 모든 셀들을 블록 지정하겠습니다. 이만큼 이렇게 블록 지정하고 복사를 할 건데 그림으로 복사해야 됩니다. 어디에서 하냐면 홈 메뉴에 보면 이렇게 생긴 아이콘이 있는데 옆에 목록 버튼을 클릭하고 두 번째 보면 그림으로 복사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화 상자가 나타나면 확인 버튼 누르고요. 붙여 넣어야 될 곳을 마우스로 클릭하고 H열인 거죠. 붙여넣기 할 때는 그냥 컨트롤 V 이런 식으로 붙여 넣어도 되고요. 또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렀을 때는 그림으로 복사를 했기 때문에 붙여 넣는 방법이 그림 형식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이렇게 클릭해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잘 붙여 넣어졌고 필요 없는 것은 이제 삭제해야 되겠죠. 여기서 원본 삭제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L에서부터 5열까지 열 머리글을 드래그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삭제. 17행은 너무 넓어요. 그래서 17에서 18 그 사이에 마우스 위치에서 더블 클릭해서 원래대로 행 높이 맞춰 놓겠습니다. 결제란이 이렇게 크게 배치가 될 거예요. 그러면 출력 형태 봐서 J열까지 표시돼야 되고 위쪽에서는 약간 떨어뜨려져야 되고 이런 식으로 그림에 대한 크기를 조금씩 수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제1작업에서는 출력 형태에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눈금선이 보이지 않지요. 그래서 이런 눈금선 없애보겠습니다. 보기 메뉴 누르시고
눈금선이라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선택 해제하면 이렇게 셀들을 구분하고 있었던 눈금선은 보이지 않습니다. 주황으로 지정하라는 것 해보겠습니다. 첫째 줄 B사에서부터 J사까지 블록 지정,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제품 코드 클릭, 냉방 능력 클릭, 홈 메뉴 누르시고 채우는 색은 여기서 지정하죠. 클릭해서 표준색 중에 세 번째 거 클릭하시면 얘가 주황입니다. 주황 비슷한 거 아무거나 하시면은 아무래도 감점이 되겠죠? 표준색 중에 세 번째 주황을 클릭합니다. 유효성 검사해 보겠습니다. H14셀에 이렇게 표시되는 거고요. 문제에서는 제품 코드를 선택하여 표시되도록 나타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효성 검사를 지정해야 되는 H14셀을 마우스로 클릭하고 데이터 메뉴고요. 저 같은 경우 아이콘이 이렇게 보이긴 합니다만 창이 넓다면 아이콘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유효성 검사 위쪽에 있는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대화 상자가 나타났어요. 제품 코드에 대한 항목만 나타나라고 했잖아요. 해서 제한 대상을 목록으로 수정합니다. 아래쪽 원본이라는 곳에 마우스를 클릭을 하고 B5에서부터 B12셀까지 블록 지정합니다. 그 다음 확인 버튼 누르겠습니다. 유효성 검사는 출력 형태에 있는 것처럼 옆에 목록 버튼을 클릭해서 하나 나타나게 하겠습니다. 유효성 검사를 지정을 해주면 이렇게 목록으로 나타냈을 때 일일이 타이핑 치지 않고 마우스로 클릭해서 간편하게 입력할 수도 있고요. 또는 어떤 잘못된 데이터를 이렇게 입력을 했을 때 입력되는 값이나 형식을 이렇게 제한해 주게 돼서 올바른 값만 입력되도록 도와줍니다. 셀 서식 문제 해보겠습니다. F5에서부터 F12셀에 숫자 뒤에 대문자 W 나타나게 하라는 것, 천 단위 구분기호 쉼표도 나타나게 하는 겁니다. F5에서부터 F12셀까지 블록 지정하겠습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셀 서식 클릭하셔도 되고요. 또는 홈 메뉴 클릭했을 때 표시 형식 옆에 있는 화살표 모양을 클릭하면 셀 서식 대화 상자가 표시 형식 범주가 선택된 상태에서 이렇게 자동으로 잘 나타나집니다. 이 상태에서 문제에서 제시되는 것들은 주로 사용자 지정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천 단위 구분기호 나타내는 숫자 서식 코드는 기본적으로 샵, 샵 0 해주시면 알맞겠습니다. 그리고 숫자 뒤쪽에 문자를 나타낼 때는 큰 따옴표 입력하고 나타내고 싶은 문자 입력하시고요. 큰 따옴표로 닫으면 되겠습니다. 셀 서식 사용자 지정 코드 샵이나 0이나 소수점, 쉼표 이런 것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놓은 동영상이 있습니다. 현재 이 영상 아래쪽 댓글에다가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 그 영상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H열 같은 경우는 지시사항은 없지만 천 단위 구분기호가 쉼표가 들어가 있죠. 이런 경우는 H5에서부터 H12셀까지 블록 지정하고 요즘 ITQ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서식은 위쪽에서 쉼표 스타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쉼표를 적용하면 형식이 회계 형식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회계 형식으로 하는 것이 맞는지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 차트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차트를 봐서 지금 현재 가격에 관련된 거잖아요. 가격은 막대 데이터인데요. 이렇게 그러면 기본축을 따르죠. 0이 있어야 될 곳에 하이폰 표시가 보이죠. 0이 표시되는 곳에 하이폰으로 표시하는 것은 회계 형식입니다. 그러니 제1작업에서 알맞게 지정한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저장해 보겠습니다. 저장하실 때는 엑셀 화면 맨 위쪽에 보면 이렇게 저장 아이콘 보입니다. 단축키는 컨트롤 S 누르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찾아보기 클릭하겠습니다. ITQ 시험에서 저장하실 때는 반드시 문서 폴더 안에 ITQ 폴더 더블 클릭해서 ITQ 폴더가 맨 마지막 경로에 이렇게 잘 보여야 합니다. 그래야 ITQ 폴더 안에 답안 파일을 저장하게 됩니다. 파일 이름은 수험번호 빼기 성명으로 하시면 되죠. 수험번호는 수험표에 있겠죠? 근데 지금 저는 수험번호가 없으니까 임시 수험번호로 7월달 A형이라서 7A라고 하겠습니다. 하이폰 표시하고 본인 이름 정확하게 입력하고 저장 버튼 누르면 됩니다. 이름 정의해 보겠습니다. 원래 어떤 셀을 이렇게 선택하고 있으면 제가 2열의 16셀을 지정하고 있으면 그 좌표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또 어떤 영역을 드래그를 하면은 4R, 2C 이런 식으로 몇 행 몇 열을 블록을 지정하고 있는지 저런 식으로 보여주기도 하고요. 근데 어떤 영역을 블록을 지정하면 맨 앞쪽에 있었던 그 셀 주소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름 정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G5에서부터 G12셀까지 블록 지정하고 이름 상자에 마우스를 클릭하고 소비 전력 입력하고 엔터 하겠습니다. 만약의 경우 이름을 입력하다가 오타를 했다든지 다른 곳을 잘못 블록 지정했다든지 이름을 수정하고 싶으실 때에는 여기서는 이름 정의만 가능하고요. 수식 메뉴 눌러보시면 가운데쯤에 이름 관리자라고 있어서 클릭하고 소비 전력이라는 이름 보이죠? 이 부분을 삭제할 수도 있고요. 더블 클릭해서 이름에 대한 이름을 수정할 수도 있고 참조 대상에 마우스 클릭해서 다른 부분을 드래그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름을 이렇게 정의를 해놓고 나면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셀을 선택하고 있을 때 이름 상자에서 마우스 클릭해서 소비 전력을 클릭하면 그 이름으로 이렇게 찾아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함수 입력할 때 셀을 블록 지정하지 않고 이름을 입력해서 함수를 입력할 수 있어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함수 풀 차례가 되었는데요. 실제 시험장에서 어떤 함수를 풀다가 본인이 잘 아는 문제라도 답이 다르게 나오면 당황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함수는 차트 작업까지 다 끝난 다음에 나중에 풀도록 하겠습니다. 조건부 서식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어렵게 나오진 않습니다. 조건부 서식은 먼저 진행해 보겠습니다. 조건부 서식 문제를 아래쪽에 이렇게 캡처해서 붙여 놓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건부 서식 문제에서 수식을 이용하여 소비 전력이 2.10 이하인 행 전체에 다음의 서식을 적용하시오. 글꼴 파란 굵게라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서식을 적용해야 될 부분을 블록 지정하면 됩니다. 행 전체에 다음의 서식을 적용하라고 했으니까 행 전체라는 것은 레코드 부분을 뜻합니다. 방금 제가 이 부분 데이터 있는 영역을 레코드라고 했는데요. 엑셀표에서 이렇게 가로 방향으로 되어 있는 것을 레코드라고 하고요. 행이라고도 하고요. 세로 방향으로 되어 있는 것을 필드라고 합니다. 열 방향 컬럼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열에 대해서 제목 같은 부분 있죠? 어떤 열에 대해서 제목. 이 부분을 필드 이름 또는 열 이름, 열 레이블이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제가 필드 이름 하는 것은 여기 사행에 있는 것들이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에 레코드랑 필드 이름이랑 합해서 데이터베이스 또는 표라고 우리 ITQ 시험에서는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조건부 서식할 때 서식이 지정되어야 될 곳은 행에다가 지정하는 것이니까 레코드 부분만 블록을 지정합니다. 이만큼 블록을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메뉴는 홈 메뉴에서 가운데쯤에 보면 조건부 서식이라고 있고요. 아래쪽에서 세 번째 새 규칙을 클릭합니다. 문제에서 수식을 이용하여 라고 되어 있죠. 해서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을 클릭하겠습니다. 아래쪽에 입력란에 마우스를 클릭하고 문제에서 소비 전력이 2.10 이하라고 되어 있지요. 그래서 소비 전력이라는 부분 G열에 있네요. G열 중에 데이터 중에서 맨 첫 번째 있는 데이터 G5셀을 마우스로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참조 형태가 이렇게 달러 두 개가 다 붙어 있습니다. 달러가 둘 다 붙어 있다는 것은 절대 참조라는 거죠. 현재 2.10이라는 이 데이터에 대해서만 2.10 이하인지 어떤지 비교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아래쪽 부분도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5라는 것은 5행이라는 거 아시죠? 그래서 5행은 6행으로 7행으로 이런 식으로 행은 바뀌어져야 돼서 5 앞에는 달러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2.10 이하인지 비교하는 것을 G열에만 비교하면 되고요. H나 I열에는 비교할 필요 없으니까 G열 앞에는 달러가 있어야 합니다. 고쳐보겠습니다. G5셀을 마우스로 클릭을 하고 키보드에서 F4키를 2번 눌러줍니다. 그러면 G열 앞에만 달러, O 앞에는 달러가 없는 형태가 됩니다. 물론 마우스로 클릭해서 달러를 지워도 되긴 합니다. 이하라는 것은 작거나 같다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2.10이라고 하겠습니다. 서식, 어떤 서식 적용할지 아래쪽에 서식 버튼을 클릭하고 문제에서 파란 굵게 적용하라 했으니 굵게랑 파랑을 적용하면 되는데요. 표준색 중에서 오른쪽에서 세 번째 보면 파랑이니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나 이렇게 샵이 보이는 부분은 열 너비가 좁아서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H랑 I 사이의 마우스 위치에서 더블 클릭해서 적당한 너비로 조금 더 넓혔습니다.
조건부 서식을 지정하고 나서 뭔가 잘못 표현된 것 같다 싶으시면 다시 한번 조건부 서식 지정해야 될 부분을 블록을 지정하겠습니다. B5에서부터 J12셀까지입니다. 그리고 조건부 서식에서 만약에 새 규칙을 클릭하면 새로운 규칙이 또 생기잖아요. 그래서 규칙을 수정하실 때에는 규칙 관리를 클릭하고 아래쪽에 보면 이렇게 규칙이 있습니다. 이미 만들어 놓은 규칙인 거죠. 더블 클릭해서 아까랑 똑같은 창이니까 이곳에서 필요한 대로 다시 수식도 바꾸고 서식도 바꾸시면 됩니다. 처음부터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 하고 싶어요 하신다면 조건부 서식에서 규칙 지우기에서 위쪽이나 아래쪽 거 하나 선택해서 지우고 다시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함수 문제는 차트 끝난 다음에 하는 걸로 하고 그 다음 제2작업 해보겠습니다. 제2작업입니다. 위쪽에 보면 제1작업 시트의 B4에서부터 H12 영역을 복사하여 제2작업 시트의 B 두 번째 셀에 모두 붙여넣기 한 후 다음 조건을 작업하라고 되어 있네요. B4에서부터 H12셀까지 블록 지정하겠습니다. 이만큼 블록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복사하라고 되어 있죠? Ctrl C 하시든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복사 클릭하면 되겠습니다. 제2작업 시트를 저번에 만들어 놓았었잖아요. 그래서 제2작업 시트 이름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B 두 번째 셀을 마우스로 클릭하고 붙여넣기 위해서 Ctrl V 눌러서 이렇게 붙여넣기 하실 수 있고요. 또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렀을 때에는 맨 앞에 보이는 아이콘 이 부분이 모두 붙여넣기이니 이 부분을 마우스로 클릭하시면 됩니다. 열 너비가 맞지 않잖아요. 열 머리글을 쭉 드래그 하셔가지고 열과 열 사이의 마우스 위치에서 더블 클릭해서 적당한 너비로 넓혀줍니다. 제2작업 문제를 이렇게 화면 캡처해서 붙여 넣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번 문제는 목표값 찾기입니다. 먼저 제시된 대로 작업해 보겠습니다. B11에서부터 G11셀까지 블록 지정하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하기 위해서 홈 메뉴에서 클릭하면 되고요. 내용 입력하겠습니다. 테두리 지정하기 위해서 H11에서부터 이 부분 아래쪽 부분 블록 지정했고요. 홈 메뉴 눌러서 테두리를 모든 테두리 클릭 그런 다음에 가운데 맞춤 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H11셀 마우스로 클릭하고 홈 메뉴에서 가운데 맞춤 클릭하겠습니다. daverage 함수 이용해서 성공전자의 냉방 능력 평균을 구하라고 되어 있네요. 냉방 능력은 이 부분이죠. 이곳에 대한 평균을 구하긴 구할 건데요. 조건이 있습니다. 성공전자인 경우에만 성공전자는 지금 보니 3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그것에 해당하는 것에 대한 것만 평균을 구하라는 거고 주어진 함수는 daverage 함수가 되겠습니다. H11셀 마우스로 클릭하고 등호 표시한 다음에 함수 이름 da 정도 입력하시면은 daverage 함수가 잘 보이죠? 더블 클릭해서 가로가 열린 상태입니다. 위쪽에 fx 버튼 누르겠습니다. daverage 함수는 평균을 구하는 함수인데 앞쪽에 D가 붙어서 데이터베이스 함수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떤 셀에 대해서 모두 다 평균 구하는 거 아니라 조건, 크라이테리어에 적혀 있는 그 조건에 알맞는 곳만 평균을 지정하는 곳입니다. 데이터베이스라고 보입니다. 데이터베이스는 필드 이름을 포함해서 레코드를 블록 지정해주면 됩니다. 필드 이름은 이런 식으로 필드에 대한 제목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제목에서부터 모든 레코드이기 때문에 H10셀까지 블록 지정하면 됩니다. 필드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에서는 지금 현재 average 평균을 구하는 함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블록 지정한 것들 중에서 어느 부분에 대한 평균을 구하는지 그 주인공 열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문제에서 냉방 능력 평균이라고 되어 있죠. 해서 냉방 능력이라는 필드 이름 F2셀을 마우스로 이렇게 참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또는 블록을 아까 데이터베이스 부분에서 이렇게 블록을 지정을 했었잖아요. 이 부분에서 이렇게 블록을 지정했으니까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서 5번째 열에 있는 것을 평균을 구할 것이므로 F2가 아니라 5라고 입력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크라이테리어 부분에는 조건을 넣어주면 됩니다. 냉방 능력에 대한 모든 것들을 평균 구하는 게 아니라 조건이 뭐냐 하면 성공전자라는 것이 조건입니다. 이 또한 필드 이름을 포함해야 합니다.
해서 브랜드가 성공전자다라고 이런 식으로 드래그를 해주면 이렇게 하면 조건이 되겠습니다. 확인 버튼 눌러볼게요. 성공전자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F3셀 마우스로 클릭하고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F7셀 또 아래쪽에 F9셀 이렇게 3개의 셀을 선택했습니다. 아래쪽 상태 표시줄을 보면 6633이라고 이렇게 평균이 보여집니다. 그럼 알맞게 잘 구했다고 보실 수 있겠지요. 성공전자의 냉방 능력 평균이 6634가 되려면 지금 6633이잖아요. 그런데 6634가 되려면 이 부분이 시원바람의 냉방 능력, 시원바람 여기 있고 이것에 대한 냉방 능력은 6900이네요. 6900이라는 저것이 얼마가 되어야 하는지 목표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결과 이 부분이 6634가 되기 위해서 6900은 얼마로 변경되어야 되는지 목표값을 구하라는 것이 되겠죠. 수식 셀을 먼저 선택해 줍니다. 이렇게 수식을 입력했었죠. ITQ 시험에서는 주로 H11셀 선택하시면 맞습니다. 이 부분의 함수로 제시하고 목표값을 구하라고 하니까요. H11셀 선택한 상태에서 데이터 메뉴에서 오른쪽으로 보면 가상 분석이라고 있고요. 두 번째 보면 목표값 찾기 클릭하고 그 다음 맨 처음에는 입력해야 되는 부분이 수식 셀인데 그 부분을 선택하고 나타났죠. 그 다음 찾는 값이라는 것이 바로 목표입니다. 6634. 값을 바꿀 셀, 어떤 셀을 바꿔서 6634가 되고 싶냐 하는 거죠. 아까 봐놨죠. 시험 바람에 대한 냉방 능력이라는 거. 그래서 F3셀을 마우스로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버튼 누르고 또 확인 버튼 누르겠습니다. 그랬더니 6902가 되면 6634가 되고 있습니다. 고급 필터 해보겠습니다. 고급 필터 문제 먼저 읽어보자면 분류가 벽걸이이거나 소비 전력이 2 이하인 자료의 이러한 필드에 대해서 필터를 하라는 거죠. 먼저 고급 필터 하실 때는 조건식을 작성해야 하잖아요. 조건식 작성할 때는 필드 이름을 잘 봐야 하죠. 분류가 뭐뭐이고 소비 전력이 어떠하고 그래서 분류랑 소비 전력이라는 필드 이름을 복사해 보겠습니다. D셀 마우스로 클릭하고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소비 전력이 있는 G2셀을 마우스로 클릭합니다. 복사하기 위해서 컨트롤 C, 조건은 B14셀부터 표시하라 했기 때문에 B14셀을 마우스로 클릭하고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이제 조건을 쓸 겁니다. 분류가 벽걸이이다 라는 조건. 분류가 벽걸이이니까 벽걸이라는 글씨도 마우스로 클릭하고 복사한 다음에 B15셀에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타이핑 쳐도 되고요. 이렇게 복사해서 붙여넣어도 되겠습니다. 소비 전력이 2 이하라는 것. 이하라는 것은 작거나 같다 2라고 표현하면 되죠. 근데 이 작거나 같다 2를 어디다가 쓸까요? 같은 줄에 쓸까요? 다른 줄에 쓸까요? 그건 여기 앞쪽에 보면 연산자를 잘 봐야 되겠죠? 뭐뭐 이거나잖아요. 뭐뭐 이거나. OR 조건, 뭐뭐 이거나이면 다른 줄에 써야 합니다. 바로 이 부분에 써야 합니다. 뭐뭐 이거나는 앞쪽에 있는 조건이 맞아도 되고 뒤쪽에 있는 조건이 true여도 되고 둘 중 하나만 true이면 레코드가 추출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해서 작거나 같다 2라고 입력하시면 됩니다. 고급 필터 결과는 위쪽에 있는 모든 열에 대해서 전부 다 이쪽에서 쫙 나타나는 게 아니라 어떤 필드에 대해서만이냐면 제품명, 분류, 브랜드, 가격 이렇게 4개의 필드에 대해서만 데이터가 추출되게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위를 먼저 지정할게요. 복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3개 블록 지정했고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H2셀도 선택하겠습니다. 복사하고요. 그 다음에 B18번째 셀 선택하고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고급 필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B2에서부터 H10셀까지만 아래쪽에 이렇게 요약되어 있는 이런 것들은 레코드라고 할 수 없어요. 이러한 조건이 맞다고 해서 11행에 있는 것을 아래쪽에 데이터를 추출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필드 이름이랑 레코드만 블록을 지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 메뉴 눌러서 가운데쯤에 고급 클릭하고요. 블록을 제대로 지정하고 왔으면 이렇게 목록 범위가 B2에서부터 H10으로 잘 보입니다. 결과는 아래쪽에 표시하고 싶죠. 제자리에 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해서 다른 장소에 복사를 마우스로 클릭하고 조건 범위에 마우스를 클릭하고 조건 범위
조건은 여기 B14에서부터 C6셀까지 이렇게 블록을 지정하면 되겠죠. 그 다음 복사 위치에 마우스를 클릭을 하고 이렇게 필드 이름을 복사해서 붙여넣었을 때는 쭈루룩 드래그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B18번째 셀만 선택하면 제품명에 대해서만 보이고 이쪽 부분은 데이터가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블록을 지정하는 겁니다. 벽걸이 인아이들 3개인데 3개 다 나왔나 보시고 그 다음에 소비 전력이 2보다 작거나 같은 2 이하인 거잖아요. 소비 전력 중에서 2 이하인 것들 여기 1.88 있네요. 이렇게 4개의 레코드가 추출이 되면 되겠습니다. 조건식 작성하실 때 지금은 이렇게 줄을 바꿨기 때문에 분류가 벽걸이이거나 소비 전력이 2 이하인이라고 읽을 수 있겠죠? 같은 줄에 쓴다면은 엔드 조건입니다. 두 가지 조건 다 알맞을 때 뭐뭐이고 뭐뭐이면서 벽걸이이면서 이런 말들이 있으면 엔드 조건으로 같은 줄에 작성하시면 됩니다. 비교 연산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지 않다라는 것은 이렇게 그 다음에 작다, 크다, 작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표현하니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3작업은 정렬 및 부분합 문제입니다. 제1작업 시트의 B4에서부터 H12 영역 복사하여 제3작업의 B2번째 셀에 모두 붙여넣기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블록 지정해 보겠습니다. B4에서부터 H12 셀까지 이렇게 그런 다음에 복사하고요. 컨트롤 C 제3작업 마우스로 클릭하고 B2번째 셀 마우스로 클릭해서 컨트롤 V 해서 붙여넣겠습니다. 열 너비 맞춰 볼게요. B10에서부터 H열까지 쭉 드래그 열 머리글을 그리고 열과 열 사이에서 더블 클릭해서 적당하게 넓혀 주겠습니다. 제3작업 문제를 이렇게 화면 캡처해서 붙여 놓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맨 처음에 출력 형태처럼 정렬하고 라고 되어 있잖아요. 정렬하는 거, 그룹을 만드는 거죠. 그룹 만드실 때는 이렇게 D열처럼 글씨가 제일 많은 부분 있죠. 이 부분 보시면 이동끼리, 스탠드끼리, 벽걸이끼리 이렇게 모아져 있어요. 그래서 뭘로 모아져 있는지, 모아져 있다는 거는 그룹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걸 살펴보시면 돼요. 분류에 대해서 정렬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D 두 번째 셀 마우스로 클릭할게요. D열에서 아무거나 선택하셔도 상관없는데요. 그냥 필드 이름을 선택해 보았습니다. 먼저 이응 나오고 시옷 나오고 비읍 나오고 그러면 히읗에서부터 기역으로 내려가는 내림차순 정렬이 되겠지요. 데이터 메뉴 보시면은 내림차순 이렇게 히읗에서 기역으로 내려가는 거 클릭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동 스탠드 벽걸이가 잘 나타나는지 보시면 되고요. 제품명의 개수, 가격 단위원의 평균 이렇게 부분합 구할 건데 먼저 제품명의 개수 구해 보겠습니다. 부분합 구하실 때에는 이렇게 표 안에 셀 포인트만 위치하면 됩니다. 물론 이런 식으로 드래그 해도 상관없고요. 그런데 우리 ITQ 시험에서는 어차피 제1작업에서 필드랑 레코드만 복사를 해오라고 하기 때문에 셀 포인트만 이렇게 위치하고 있어도 상관없겠습니다. 그럼 메뉴는 데이터 메뉴에서 맨 오른쪽에 보면 부분합이라고 있습니다. 클릭할게요. 맨 처음에 지정할 거는 그룹할 항목이잖아요. 지금 이게 뭘로 그룹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동 스탠드 이런 식으로 분류 필드를 기준으로 그룹이 되어 있잖아요. 해서 제품 코드가 아니라 분류를 선택합니다. 그룹할 항목은 본인이 정렬한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용할 함수라는 것은 문제에서 제품명의 개수를 구하라고 되어 있죠. 제품명의 개수. 그래서 합계가 아니라 개수로 바꿔주고요. 뭐에 대한? 제품명에 대한. 그래서 제품명을 클릭하고 맨 마지막에 기본적으로 선택이 되어 있었을 거예요. 선택 해제하겠습니다. 오른쪽에 스크롤 막대기 위쪽 아래쪽 딱 봐서 제품명만 선택되어 있다는 거 잘 아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합 하실 때에는 새로운 값으로 대치해 선택이 되어 있어도 되고 안 되어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대로 확인 버튼 누릅니다. 그 다음 D열에 대한 열 너비 조금 넓히겠습니다. D2 사이의 마우스 위치에서 더블 클릭. 개수는 잘 구해졌고요. 그 다음에는 가격의 평균을 구해 보겠습니다. 셀 포인트는 항상 표 안에 있어야 합니다. 만약 이렇게 바깥에 위치하고 있으면 데이터 메뉴에서 부분합 클릭하면 범위가 잘못되어서 지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표 안에 마우스 위치하고
데이터 메뉴 클릭해서 아까처럼 부분합 클릭합니다. 두 번째 부분합 하실 때에도 맨 처음에 그룹 파일 항목 항상 분류를 기준이죠. 그래서 분류 그대로 두는 거고요. 두 번째 하실 때에는 가격의 평균을 구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해서 사용할 함수는 평균으로 바꿔주고 부분합할 계산 항목은 제품명은 선택 해제, 가격이 안 보여요. 아래쪽으로 조금 더 내려가 볼게요. 이렇게 스크롤 막대 아래로 해서 가격 단위원을 선택하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두 번째 부분합할 때 없애야 되는 거 있습니다.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선택 해제해야 됩니다. 만약에 선택이 되어 있다. 그러면 개수라는 예전 거는 없어지고 평균이라는 새로운 값으로만 대치가 됩니다. 우리는 개수도 평균도 다 표현하고 싶기 때문에 새로운 값으로 대치할 일이 아니라 기존의 거 내버려 두고 평균도 나타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부분합은 이 부분에 선택 해제. 그 다음에 확인 버튼 누릅니다. 그 다음 윤곽 지우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윤곽이라는 것은 왼쪽에 보면 이 부분이 윤곽입니다. 윤곽 번호랑 윤곽 기호랑 이런 것들이 있어서 어떤 것들은 클릭해서 이렇게 감출 수도 있고요. 어떤 것들은 다시 클릭해서 펼칠 수도 있고 또 위쪽에 있는 숫자 중에서 4를 클릭하면 이렇게 모든 것들이 상세하게 보여지고 1을 클릭하면 가장 겉에 있는 요약만 보여주고 2를 클릭하면 이런 식으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ITQ 시험에서는 이것을 지우라고 합니다. 어떻게 지우냐 하면 데이터 메뉴 클릭해서 맨 오른쪽에 보면 그룹 해제라는 글씨가 있는데요. 이 부분을 클릭하면 윤곽 지우기를 클릭하실 수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윤곽이 다 지워졌습니다. 실제 시험에서는 제1작업의 걸 복사해서 붙여넣어서 사용하니까 제1작업에서 뭔가 오타를 치면 제3작업에서 이런 데이터들이 알맞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오타를 친 경우에는 제1작업에서도 수정하시고 제3작업에서도 수정하시면 됩니다. 자주 저장하면서 작업합니다. 저장 단축키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알파벳 S, 컨트롤 S 누르시면 됩니다. 이제 차트 작업해 보겠습니다. 차트에서는 어느 부분을 범위 지정하고 갈지 정해야 하잖아요. 항목 부분에 보면은 시원바람 이런 것들 보여요. 그러면 제품명이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가격, 냉방, 능력 필요하니까 이렇게 블록을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C4에서부터 C12까지 블록 지정,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냉방 부분 블록 지정, 가격 부분 블록 지정, 필드 이름을 항상 포함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줘야 이렇게 범례에서 잘 나타나지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군데 블록 지정했고요. 차트 나타내는 단축키, 기능키 중에서 F11키 누르시면 편리합니다. F11키, 막대기가 11 형태로 생겼죠? 그래서 11이라고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차트 시트가 자동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만약에 F11을 누르지 않는다면 삽입 메뉴에 보면은 이렇게 묶은 세로막 대형 중에서 첫 번째 거 선택하시면 되고요. 이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차트 이동을 새 시트를 클릭하고 제4작업 입력하고 확인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F11키 누르는 게 조금 더 간편한 것 같습니다. 차트 1이라는 글씨를 더블 클릭해서 제4작업이라고 타이핑을 고쳐서 쓰겠습니다. 그리고 제4작업은 클릭해서 제3작업 뒤쪽으로 드래그해서 위치를 차례차례 잘 놓이도록 하고요. 그래서 ITQ 시험에서는 항상 이 막대가 우리 레코드 개수가 이렇게 총 8개 레코드잖아요. 그래서 항목이 8개로 나타날 겁니다. 그런데 실제 시험에서는 6개만 나타나라고 해요. 고쳐볼게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데이터 선택 클릭합니다. 항목 부분 잘 보시고 필요 없는 부분 선택 해제하시면 됩니다. 무빙 에어컨 필요 없고요. 스크롤 아래쪽으로 쫙 내려가서 맨 마지막에 있는 인디 캠핑콘이라는 거 필요 없습니다. 자, 인디하고 무빙 에어컨하고 선택 해제했습니다. 그리고 문제 푸시다 보면 이 부분이 한 번 더 나타나게 됩니다. 8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범례명을 수정하기 위해서. 범례라는 것은 이 부분을 범례라고 하잖아요.
여기서 보면은 가격 단위원이 우리가 제1작업에서 Alt 엔터 쳐서 줄바꿈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줄이 바뀌어져 있는데요. 실제 출력 형태에서는 이렇게 한 줄로 놓고 싶은 거예요. 수정해야 되는 가격 단위원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위에 보면 편집이라고 보입니다. 클릭. 그러면 계열에 대한 이름 여기 있는 것 참조해서 왔어요 하고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제 더 이상 참조하면 안 됩니다. 우리 마음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지우시고요. 그대로 다시 입력하면 되고, 어차피 이런 작업을 항상 하게 되죠. 유형은 비슷해서. 그래서 혹시라도 타이핑이 느린 경우에는 이 부분을 미리 복사해 놨다가 여기다가 붙여넣기 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확인 버튼 누르겠습니다. 또 확인 버튼 누를게요. 그러면 항목이 총 6개의 항목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요. 지시사항은 4번부터 하시면 됩니다. 레이아웃 3, 스타일 1 지정해 보겠습니다. 차트를 이렇게 선택하고 있어야 위쪽에 디자인 메뉴도 보이고 서식 메뉴도 보입니다. 그럼 디자인 메뉴 선택하고 왼쪽에 보면 빠른 레이아웃이라고 있는데 클릭하고 세 번째에 마우스 올려보시면 레이아웃 3이죠. 클릭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차트 스타일인데요. 마우스를 맨 처음에 거에 올려보면 스타일 1 맞죠? 클릭하겠습니다. 영역, 서식, 차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차트 영역이라는 뜻입니다. 차트에서 마우스 이렇게 갖다 대고 안쪽에 제가 마우스 대고 있는데요. 그림 영역이라고 알려주고 차트 제목에 마우스 올리니 차트 제목, 바로 옆으로 마우스 올리니 차트 영역, 막대기는 계열, 맨 아래쪽에 있는 거는 범례, 항목축 이런 식으로 구성 요소에 대한 이름을 잘 보여주죠. 지금 이번 문제에서는 차트 영역에 이 서식을 적용하라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차트 영역이라는 말 보이면 그때 그 부분을 클릭하시면 되세요. 굴림 11포인트 해보겠습니다. 홈 메뉴 누르시면 되겠죠. 그 다음 맑은 고딕 아니라 굴림 입력하고 엔터 11포인트 지정합니다. 채우기 효과 질감 파랑 박엽지는 홈 메뉴에서는 할 수 없고 서식 메뉴 눌러서 차트의 구성 요소 하나하나를 그냥 도형으로 보시면 됩니다. 도형 채우기에서 하시면 돼요. 도형 채우기에서 이런 단색 이런 애들 아니고요. 맨 마지막에 보면 질감이 있고 파랑 박엽지니까 파랑색에 마우스 올려보세요. 파랑 박엽지 맞으니 클릭하겠습니다. 그림 채우기 흰색 배경 1이라는 것은 그림 영역이라는 뜻인 거죠. 마우스를 차트 안쪽에 갖다 대보세요. 그림 영역입니다. 클릭할게요. 그런 다음 현재 서식 메뉴이고요. 도형 채우기에서 마우스 클릭하고 흰색 배경 1은 테마색 중에 맨 첫 번째 있는 흰색을 마우스로 클릭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위쪽에서 서식에서 도형 채우기 이런 것들 적용하는 것은 차트에서 어떤 구성 요소든지 더블 클릭하면 오른쪽에 작업창이 뜹니다. 작업창이 떴을 때 채우기 및 선 이 부분에서 채우기에서 색상 지정하는 것, 그 다음에 테두리에서 어떤 테두리에 대한 것들 지정하는 것 다 똑같습니다. 위쪽에서 도형 채우기에서 도형 윤곽선에서 이런 곳에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오른쪽 작업창에서 하거나 두 군데 다 똑같은 곳이니까 편리한 곳에서 하시면 됩니다. 저는 화면을 좀 더 넓게 보여드리고 싶어서 작업창은 그냥 닫아놓고 할게요. 다시 나타내고 싶으면 아시죠? 차트를 아무 데서나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계열에 대한 거 뭐 수정하고 싶다 그러면 계열을 선택하면 계열로 바뀌고 차트 제목을 선택하면 차트 제목으로 바뀌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차트 제목에 대한 것 해보겠습니다. 먼저는 내용을 입력할게요. 차트 제목을 마우스로 클릭을 하고 그 다음에 스탠드 내용 다 입력했으면 ESC 키 한 번 누릅니다. 그러면 테두리가 선택되었으니 글꼴 지정할 때 블럭 지정하지 않아도 좋게 되었습니다. 홈 메뉴에서 아까 굴림은 지정이 돼 있어서 그대로 두면 되고요. 글자 크기는 20포인트. 채우기 흰색 배경 1이잖아요. 이거는 서식 메뉴에서 도형 채우기를 흰색 배경 1 선택하시면 되고 테두리라고 되어 있는 지시사항은 제가 딴 데 이렇게 선택하면 현재 이렇게 테두리가 없지요. 해서 그 차트 제목 다시 한번 선택하고 도형 윤곽선을 검정 지정하시면 테두리를 지정한 결과가 됩니다. 도형 윤곽선 검정. 서식은 냉방 능력 계열의 차트 종류를 표시기에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보조축으로 지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차트 종류 변경하기 위해서는 아무 막대에서나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요. 계열 차트 종류 변경 클릭합니다.
맨 아래쪽에 보면 콤보라고 보이는데 이 부분이 선택되어 있다는 걸 잘 아시면 되고요. 우리 문제에서는 냉방 능력이라는 것, 이 부분에 묶은 세로막 대응이 아니라 꺾은 선형으로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보조축을 선택합니다. 가격 단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막대 그래프잖아요. 그래서 묶은 세로막 대응 그대로라는 걸 잘 아시면 되겠습니다. 위쪽에 냉방 능력에 대해서는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이 되었고 보조축은 바로 여기 오른쪽에 이렇게 나타난 겁니다. 확인 버튼 누르겠습니다. 표식이라는 것은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생긴 이 모양이고 출력 형태는 마름모 형태로 생긴 모양입니다. 그러면 저는 오른쪽에 작업창이 없으니까 표식을 더블 클릭해서 작업창도 나타내겠습니다. 이렇게 표식에 대해서 수정할 때에는 채우기 미선 아이콘 클릭하시면 되고요. 표식을 클릭, 표식 옵션을 클릭, 기본 제공 클릭, 아래쪽에서 마름모 모양이 두 번째에 있으니까 클릭, 크기는 10 입력하고 엔터하면 되겠습니다. 레이블 값이라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을 뜻합니다. 레이블 값 표시돼야 될 막대를 한 번 클릭하면 모든 막대가 선택이 됩니다. 또 한 번 선택하면 해당되는 막대 하나만 선택이 된 것을 알 수 있겠지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데이터 레이블 추가를 클릭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맨 위쪽에 출력 형태처럼 잘 나타났습니다. 눈금선 선 스타일 파선하기 위해서 바로 이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 실선을 마우스로 클릭을 하면 오른쪽 왼쪽에 이렇게 조그만 조절점들이 잘 보입니다. 파선 지정하는 것은 서식 메뉴에서 도형 윤곽선을 대시를 네 번째 있는 파선, 마우스 올려보면 파선이라고 보입니다. 이 부분 클릭하고 다시 한번 도형 윤곽선 눌러서 검정을 선택하겠습니다. 출력 형태는 이렇게 선명하게 보이니 그렇게 따라주는 것입니다. 위쪽에 도형 윤곽선에서 지금 지정한 것들 잘 아시죠? 이 부분 선에서 대시 모양을 파선 선택하고 색상을 검정으로 지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른쪽 창에서 하는 것과 축 출력 형태를 참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로 기본축 보면 이 부분 까맣게 잘 보이고요. 그 다음에 보조축은 이렇게, 그 다음에 단위도 다릅니다. 항목축도 이 부분에 검정색으로 선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씩 차례대로 고쳐볼게요. 고쳐야 될 부분을 마우스로 클릭하겠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요. 숫자를 한번 클릭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검정 선을 만들고 싶잖아요. 해서 선, 여기 위쪽에 보면 이 부분이 선택되어 있었어야 되고 선 범주에서 보면 색상을 클릭해서 검정을 선택하겠습니다. 아래쪽에 항목 있는 글씨 중에 하나 클릭하고 검정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러면 실선으로도 바뀌고 이 부분도 검정으로 잘 바뀌었습니다. 보조축 숫자 부분 마우스로 클릭하고 먼저는 검정 선택하겠습니다. 보조축에 대해서는 6000, 6300 이런 식으로 건너뛰죠. 해서 여기 숫자 있는 부분 마우스로 한번 클릭되어 있는 이 상황에서 오른쪽에 작업창에 보면 이렇게 차트 모양으로 보입니다. 축 옵션 아이콘인데 마우스로 클릭합니다. 축 옵션이라는 곳을 또다시 한번 클릭. 그러면 최소값은 6000이군요. 6100이 아니라 6000. 그 다음에 최대값은 출력 형태 보고하는 거죠. 7200. 그 다음 주 단위라는 것 얼마씩 건너뛰는지 보시는 거예요. 6000에서 6300, 그 다음 6600 이런 식으로 300씩 건너뛰고 있습니다. 주 단위에는 300 입력하고 엔터 하시면 되겠습니다. 8번의 법례명 변경하는 것은 아까 했지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렀을 때 데이터 선택 이 부분에서 지정했었습니다. 차트에서 데이터 막대 두께를 보시면 이렇게 넓고 저는 가늘고 대신 간격이 넓고 여기는 간격이 좁습니다. 계열 간 간격을 줄여주면 데이터 막대가 두꺼워지겠습니다. 방법은 어떤 막대든지 하나 선택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른쪽에서 이렇게 계열 옵션이라는 아이콘을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간격 너비라고 있는데 219로 기본으로 잡혀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을 75%로 수정합니다. 75 엔터. 이렇게 해주면 간격 너비잖아요. 이 간격 너비를 조금 더 줄여 주었어요. 했더니 막대가 두꺼워져서 출력 형태랑 똑같이 잘 되었습니다. 도형 그려 보겠습니다. 서식 메뉴여서 이 부분에서도 도형 그릴 수 있겠고 또는 삽입 메뉴에서 일러스트레이션 그룹 안에 도형을 선택해서 그릴 수도 있습니다. 도형에서는 문제에서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선이라고 했으니 설명선 중에서 두 번째 거 클릭하시고 출력 형태 봐서 알맞은 크기로 드래그 하시면 됩니다. 내용 입력하겠습니다. 설명선은 채우기 색은 흰색이고 글자 색은 검정색입니다. 좀 쉽게 하시려면 도형 스타일 위쪽에 보이죠? 서식 메뉴인데 이 부분에서 두 번째 정도 선택하시면 알맞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차트가 굴림 굴고를 따르고 있잖아요. 이 부분도 보면 글씨가 굴려져 있죠. 해서 도형 테두리 선택한 상태에서 홈 메뉴에서 굴림 지정하겠습니다. 글씨는 도형의 가운데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해서 현재 홈 메뉴이고 가운데 클릭해서 알맞게 배치합니다. 도형의 위치랑 크기 잘 맞추시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이 노란 조절점은 클릭해서 이렇게 드래그해서 지금 보니 차트 제목에 대해서 굵게를 적용하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굵게 적용해서 이렇게 함수 첫 번째 문제입니다. 순위를 구합니다. I, 5셀의 함수를 입력해야 하고 냉방 능력은 이 부분에 있고요. 내림차순 순위를 구한 뒤에 결과 뒤에 위를 붙이시오. 이런 식으로 랭크 EQ 함수 주어졌습니다. I, 5셀의 등호 표시하고 RANK 정도 입력하시면 랭크 EQ 함수 보이니 더블클릭, 가로가 열린 상태고 FX 누르겠습니다. 먼저 넘버라는 곳에는 어떤 수에 대한 순위를 구할지 적어주는 것입니다. I 5셀에다가 어떤 답을 구하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몇 등이다 라는 말이 나타나야 되는데 어느 값에 대해서 순위를 구하는지 맨 처음에 넘버에다가 F5셀 이곳이 냉방 능력이죠. 그래서 6900이라는 것이 몇 등인지 알고 싶으니까 넘버 부분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고요. F5라는 것은 경쟁자가 있어야 하잖아요. 어느 범위에서 몇 등인지 알고 싶은지. 그래서 F5가 속하는 범위 이만큼. 이 부분에서 몇 등인지 알고 싶죠? 해서 두 번째 목록 범위 REF, 레퍼런스 참조 범위라고 합니다. 이 부분 여기다가 참조해 주면 되고요. 맨 마지막에 있는 올더이라는 것, 이거는 순위, 등수를 매길 때에는 큰 값이 1등이 되게 할지 작은 값이 1등이 되게 할지 정해 주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문제에서는 내림차순 순위를 구하라고 했어요. 내림차순으로 순위를 구하면 큰 값이 1등이 됩니다. 해서 0 또는 생략해주면 큰 값이 1등이 되게 순위를 구할 수 있으세요. 만약에 오름차순으로 순위를 구하라 라고 하면 작은 값이 1등이 되게 하라는 뜻인데요. 그럴 때는 0이 아닌 수, 주로 1 입력하시면 오름차순으로 순위를 구하실 수 있습니다. 냉방 능력의 내림차순 순위를 구하라. 이 말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네요. 그래서 냉방 능력 중에서 맨 첫 번째 셀, 이 셀 여기 이 6900이라는 것이 몇 등인지 표시하고 싶죠? 그래서 넘버, 순위를 구하려는 수가 F5셀이 되면 됩니다. 6900이라는 것이 어느 범위에서 몇 등이 되게 할지 그 범위를 선택해 주면 되죠. 포함되도록 범위를 지정해 주면 돼요. F5에서부터 이렇게 드래그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ITQ 시험은 이렇게 표가 이런 형태로 나오니까 주로 자기 자신이 속하도록 범위를 지정해주면 그 범위 안에서 내가 몇 등인지 표시를 하는 것, 이것이 랭크 EQ 함수가 되겠습니다. 올덜이라는 것, 이 부분은 문제에서 내림차순으로 순위 구하라고 되어 있죠. 근데 내림차순으로 순위를 구하는 데 있어서 0 또는 생략하라 했나 1인가 기억이 안 나요. 만약에 그렇다면은 이 부분을 보시면 돼요. 0이나 생략하면 내림차순으로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덜 부분에 0 입력해도 되고요.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생략해야 되겠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채우기 핸들 이용해서 채우기 핸들은 셀 포인트 이렇게 위치를 하면 오른쪽 아래쪽에 작은 점, 이것을 채우기 핸들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채우기 핸들의 마우스 위치에서 검정 십자가일 때 아래쪽으로 쫙 드래그 하시면은 값이 다릅니다. 잘못됐어요. 뭐 하나 빼먹었죠. 엄청 중요한 거. I5셀을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F5셀 참조한 거는 F6셀 그 다음 거 구하고 그 다음 거 구하고 하는데 범위 부분 있죠. 이 부분을 절대 참조를 하지 않았어요. 제가 한 5라고 나타나 있는 I7셀 더블 클릭해 볼게요. 이렇게 더블 클릭했더니 여기 범위 지정하는 부분 있죠. 이게 이런 식으로 맨 처음에는 여기 있었는데 그 다음엔 내려가고 그 다음에 또 급기야 내려가서 여기까지 내려가 버렸습니다. 자, 어떻게 조치를 취하냐 하면 더블 클릭하고 범위를 지정한 부분을 블록 지정하고 키보드에서 F4키, 키보드에서 이렇게
F4키를 한번 눌러주시면 달러가 쫙 붙으면서 절대참조가 되겠습니다. 엔터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IO셀 선택하고 채우기 핸들의 마우스 위치하고 아래쪽으로 드래그해서 잘 나타났나 보는 건데요. 여기에서 제일 큰 값이 이건가 봐요. 그래서 얘가 1등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같은 값이 있었어요. 6500, 6500, 3등이 똑같이 부여가 되었네요. 이렇게 랭크 EQ라는 거 있죠. EQ라는 것이 equal입니다. 같다라는 거예요. 값이 같으면 같은 등수를 부여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아래쪽도 이렇게 더블 클릭하면 범위 잘 지정되었다는 거 잘 알게 되겠고요. IO셀을 다시 한번 더블 클릭하고요. 맨 마지막에다가 %, 입력하고 큰 따옴표하고 위 입력하고 큰 따옴표 이렇게 할게요. %는 연결 연산자입니다. 앞쪽에 있는 말이랑 뒤쪽에 있는 말이랑 그냥 나열해 주는 건데요. 문자니까 큰 따옴표 안에 이렇게 넣으면 붙어져서 연결돼서 표현하게 됩니다. 함수 2번 문제입니다. 비고 바로 이 부분에 함수 입력할 예정이고 제품 코드는 이 부분에 있고 제품 코드의 5번째 글자가 여기 중에서 5번째 글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 비오셀 같은 경우는 2군요. 이렇게 5번째 글자가 1이면 초절전, 2이면 인버트, 그 외에는 기타로 표시하시오. 주어진 함수가 if 함수, mid 함수. 그러면 5번째 글자부터 먼저 추출해 보겠습니다. J5셀 마우스로 클릭하고 등호 표시한 다음에 MID 입력하겠습니다. 자, MID, mid라는 것은 가운데라는 뜻입니다. 가로를 열었고요. fx도 눌러서 해보겠습니다. 어떤 텍스트의 몇 번째 글자에서부터 몇 글자를 추출해내는 함수입니다. 문제에서 제품 코드의 5번째 글자라고 했지요. 그러면 제품 코드 B5셀 선택하고 그 다음에 스타트 넘버 우리가 5번째 글자를 추출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스타트 넘버는 5 5번째 글자에서부터 넘 캐릭터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몇 글자를 추출하냐 하는 거죠. 문제에서는 5번째 글자라고 했으니 5번째 글자 딱 한 글자를 뜻하네요. 그럼 한 글자만 추출하면 되니까 1이라고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같은 경우는 여기 5번째 글자가 2니까 결과가 2로 나타났죠. 만약에 5번째 글자에서부터 3글자를 추출하고 싶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스타트 넘버 5 시작하는 건 5번째부터 넘 캐릭터 모든 글자 수는 몇 개? 3개. 그래서 5번째부터 3글자 해서 결국은 5번째부터 3글자 이렇게 221이 추출되는 거죠. 지금은 하나만 추출하면 되니까 1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다시 확인 버튼 누르고 제대로 입력했나 아래쪽까지 잘 드래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잘 나타났습니다. 그럼 이제 if 함수 사용해 보겠습니다. J5셀을 더블 클릭해서 M 앞에다가 if 가로 열고요. 그 다음에 위쪽에 있는 fx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mid 함수가 보일 수도 있습니다. if 함수 뒤쪽에 쉼표나 이런 것들 해주면 if 함수가 바로 보였을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if 함수를 표현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if를 수식 입력줄에서 이렇게 클릭하면 if 함수로 함수인수 대화 상자가 바뀝니다. 맨 먼저 로지컬 테스트, 논리식을 나타냅니다. 논리식이라는 것은 true나 false로 판정될 수 있는 식을 뜻합니다. 맞다, 틀리다 라고 판정될 수 있는 식을 뜻하는 거죠. 이 논리식이 참인 경우는 이 부분을 엑셀에 표시를 하고요. 거짓인 경우는 이 부분을 엑셀에 표시를 합니다. 문제 그대로 작성하면 됩니다. 문제에서 제품 코드의 5번째 글자가 1이면 이라고 되어 있죠. 이 말 자체가 논리식에 해당됩니다. 이 논리식이 맞으면 초절전을 나타내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딱 가봤더니 2이면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2이면 인버트, 그 외에는 기타잖아요. 그래서 여기 폴스 구간 이 부분에도 if 함수를 이용해서 2이면 이라는 것을 이렇게 논리식을 주어주고 그 논리식이 맞으면 이렇게 인버트, 그렇지 않으면 기타로 표현한다고 보시면 되세요. 함수 입력할 때 주의사항은 현재 하나 있습니다. 로지컬 테스트에다가 일단 5번째 글자 한 글자를 추출했죠. 이것을 등호 표시하고 1이라고 입력을 해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잘못 표현이 되었습니다. 일단은 잘못된 상태로 그냥 한번 해볼게요. value if true라는 이 구간에다가
1인 경우 초절전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부분에 초절전 입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value if false라는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에다가는 이면이라는 것을 나타내야 하죠. 그래서 이 이면이라는 것은 if 함수 한 번 더 나타나 줘야 되고, 그 다음에 if 함수에 대해서 여기 대화 상자에서 입력을 하다 보니 조금 복잡해졌는데요. 두 번째 if에 대한 대화 상자를 만나려면 위쪽에 보면 이 부분에서 if를 한번 클릭하시면 되세요. 여기에서 로지컬 테스트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에다가 아까 MID 함수 구한 거 있죠? 그거랑 똑같이 입력하면 되는데요. 앞쪽에 있는 거랑 너무 흡사하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렇게 쭈루룩 드래그해서 복사하겠습니다. 그 상태에서 다시 한번 if를 클릭해서 두 번째 있는 if가 선택된 상태에서 로지컬 테스트에 붙여넣기 할게요. 문제에서는 이 이면이라는 것이 두 번째 if에 나타나야 되는 거죠. 해서 1이 아니라 2라고 수정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value if true에다가는 inverter라고 나타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그 외에는 기타라고 표현을 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입력하고 확인 버튼 눌러 보겠습니다. 또 얘를 눌러 볼게요. 그러면 기타가 표시가 되었어요. 그 외라는 것에. 자, 다시 이제 그러면 채우기 핸들의 마우스 위치에서 아래쪽으로 쭉 드래그 해 볼게요. 전부 기타가 표현되었어요. 제가 아까 잘못됐다고 말씀드렸죠? 뭐가 잘못됐는지 말씀드려 볼게요. 필요한 부분, 함수에서 지금 필요한 부분은 여기 제품 코드만 필요하네요. 그냥 이렇게 블럭 지정해서 조금만 줄이고 더블 클릭해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펼쳐 놓겠습니다. MID 함수는 텍스트 함수입니다. 그래서 어떤 텍스트에서 원하는 글자를 추출해내는 함수. 추출된 그 결과가 2나 1이나 3이나 이런 식으로 숫자여도 이거는 그냥 숫자가 아니라 문자 성격을 가진 숫자입니다. 해서 여기 논리식에서는 이 부분이 결과가 비오셀을 참조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결과가 2잖아요. 그럼 그냥 숫자 2가 아니라 문자 2에 해당이 됩니다. 논리식을 작성할 때에 숫자인지 문자인지를 확실하게 구분해 주어야 합니다. 다른 곳에서는 더하기 하거나 빼기 할 때는 그냥 숫자 2인 것처럼 셈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렇게 A는 B다 이런 식으로 논리식을 주는 경우 있죠. 이때는 이 부분, 앞쪽 부분이 숫자인지 문자인지를 확실하게 파악을 해서 엑셀에다가 입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앞쪽에 있는 것이 문자 성격을 가진 문자형 숫자 2이기 때문에 어떻게 표현을 하냐 하면 뒤쪽에서 그냥 1이라고 하면 얘는 숫자 1이거든요. 이 부분에서 큰 따옴표를 열고 막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것도요. 앞쪽에는 문자형 숫자잖아요. 그러면 뒤쪽에 있는 것도 문자형 숫자랑 비교하게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2도 큰 따옴표를 쳐서 문자 형태가 되도록 해줘야 합니다. 자, 엔터 해볼게요. 그러면 인버터라고 잘 나타났고 아래쪽으로 쭉 드래그 해볼게요. J5셀을 다시 더블 클릭해 볼게요. MID 함수나 또는 left 함수나 right 함수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도 전부 텍스트 함수예요. 그러면 텍스트 숫자랑 비교하기 위해서 이렇게 큰 따옴표를 열고 말아야 된다는 것 잊지 않으셔야겠습니다. 맨 처음에 if 함수로 이렇게 논리식 지정하고 그 논리식이 참인 경우 초절전 나타내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면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면이라고 이렇게 논리식을 주는 거고요. 폴스 있는 부분에 이렇게 if 함수를 다 주는 거고, 그 if 함수에서 논리식 중에서 참인 경우 인버트, 그렇지 않은 경우 기타를 표시하게 됩니다. 3번 문제입니다. 함수는 이곳에 입력할 것이고요. 이동형 제품의 소비 전력 평균을 구합니다. 분류가 이동인 제품의 소비 전력 평균을 구하시오. sum if 함수, count if 함수. 문제 파악 먼저 해보겠습니다. 평균을 구한다는 것은 합계 나누기 개수로 구하면 되잖아요. 이동형 제품이라고 되어 있으니 이동 이렇게 두 개가 있고요. 이것에 관련된 소비 전력 여기 있네요. 이거랑 이렇게 이 두 개에 대해서만 평균을 구하라는 뜻입니다. 주어진 함수는 sum if 함수랑 count if 함수인데 sum if 함수는 어떤 조건에 알맞는 합계를 구해주는 함수입니다.
그러면 이동이라는 조건에 의해서 소비 전력에 대해서 합계를 구하면 2.20과 2.40에 대해서 두 개의 합계 4.6이라는 합계를 구할 수 있겠죠. 그 다음 count if 함수 있잖아요. count if 함수는 어떤 조건에 알맞는 셀의 개수를 세워줍니다. 조건을 이동이라는 조건을 주면 이동이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는 이렇게 셀의 개수 1개, 2개 하고 2개라는 것을 카운트를 해줍니다. 그러면 합계 나누기 개수를 하니 평균을 구할 수 있겠죠. 이 13셀에 등호 표시하고 나서 먼저는 합계 먼저 구해 볼게요. 진짜는 평균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sumif 함수로 합계를 먼저 구해야 합니다. sumif 가로 열고요. fx도 눌러서 해보겠습니다. range 크리테리아 sumrange라고 되어 있어요. sumrange라는 곳에는 합계를 구할 범위를 지정해 주면 돼요. 소비 전력에 대한 합계를 구하는 거잖아요. 이 부분을. 근데 여기 앞쪽에 있는 range랑 크리테리아는 조건에 관련된 거예요. 조건은 이동이라는 것이 조건인 거죠. 이 부분에서 모든 것들이 아니라 이동이라는 것. 그래서 이동이란 말이 어디 있나 봐서 그 부분에 대한 범위를 지정해 주면 돼요. 스탠드에서부터 이동까지 이렇게 범위 지정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건이 포함되는 범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건은 뭐냐 하면 이동인 거죠. 이동이라고 입력합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이렇게 찾아 내려가다가 조건에 맞아요. 그 다음 쭈르륵 내려가다 조건에 맞아요. 그러면 소비 전력에 있는 데에서도 내려가다가 이동 맞네 하고 이 부분. 난 쭈르륵 내려가다 이동 맞네 하고 이 부분. 이 두 개에 대해서만 합계를 구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소비 전력 G5에서부터 G12셀까지 블럭 지정하고 확인 버튼 눌러보겠습니다. 자, 더블 클릭 한번 해볼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범위를 지정했는데 소비 전력이란 글씨가 보이는 것은 바로 이름 정의를 했었기 때문에 범위를 지정하고 이곳에서 조건, 이동이란 조건을 주었어요. 그것에 해당하는 대응되는 셀에 있는 값 2.2랑 2.4 더하기를 해서 4.6이 나타났습니다. 다시 더블 클릭해서 얘는 개수로 이제 나누어 주어야 하죠. 슬래시 나누기는 슬래시 입력합니다. count if 함수 사용하겠습니다. count if 함수. count if 함수는 fx 눌러서 해도 되긴 한데요. 어차피 range랑 criteria 이게 바로 조건이잖아요. 조건은 이동이라는 것이 조건이죠. 이 부분에서 모든 셀의 개수를 세는 게 아니라 이동인 경우에만 셀의 개수를 세니까 이동이라는 것이 criteria 조건이 돼요. 그래서 그 조건이 있는 범위는 바로 스탠드에서 이동까지 이 부분에 해당이 되죠. 잘 알고 보면 sumif 함수에서 지정한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sumif에 있는 이만큼 블록을 지정을 하셔서 복사한 다음 컨트롤 C count if 함수 가로 뒤쪽에다가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count if 함수에 대한 가로를 닫겠습니다. 엔터 하겠습니다. 그러면 4.6 나누기 2개 하면은 2.3이 잘 나타났죠. 4번 문제입니다. 스탠드형 최소 가격 조건은 입력 데이터를 이용하시오. DMIN D를 안 붙였다고 생각하시면 MIN 최소값 구하는 함수입니다. 근데 앞쪽에 D가 붙어 있어서 데이터베이스 민 함수 최소값을 구하는데 어떤 조건에 알맞는 최소값을 구하는 겁니다. DMIN 함수 한번 보실게요. 조건에 맞는 숫자의 최소값을 계산하는 것. 데이터베이스 함수잖아요. ITQ 엑셀 시험에서는 주로 데이터베이스 함수가 뜨면 맨 앞쪽에 데이터베이스 입력하는 곳에다가 B4에서부터 H12까지 이렇게 영역을 지정해 주시면 모든 문제를 다 풀 수 있겠습니다. 영역 지정할 때는 반드시 데이터베이스라는 거 필드 이름을 포함해야 합니다. 가격 단위원에 대한 최소값을 구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블록 지정한 곳에서 바로 H4셀 가격 단위원이라는 것 이 부분에 있네요. 이렇게 참조를 해 주었습니다. 맨 마지막에는 크라이티어리어 조건을 주어야 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 모든 셀들에 대해 가지고 다 따져 봐 가지고 제일 작은 값을 표시하는 게 아니고 그런 게 아니고 어떤 조건이냐 하면 스탠드인 경우에만 여기 보니까 스탠드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세 개의 숫자에 대해서만 최소값이 뭔지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은 분류가 스탠드다 하고 이렇게 범위를 지정을 하시면 되는 거죠. 24셀에 등호 표시하고 주어진 함수 DMIN 데이터베이스 함수가 나타나면 일단은 함수 이름을 입력하세요. 그 다음 가로를 열고 FX 버튼을 눌러주세요. 데이터베이스 구간에는 ITQ 엑셀 시험에서는 무조건 B4에서부터 H12셀까지 블록을 지정해 주세요. 이만큼 아래쪽에 이렇게 병합되어 있고 이런 거는 레코드라고 볼 수 없죠. 위쪽에 있는 데이터까지만 블록 지정하는 거예요. 자, 필드라고 되어 있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지금 함수가 MIN 최소값 구하는 함수인 거예요. 문제에서 뭐에 대한 최소값을 구하라 하나 딱 보는 거죠. 최소 가격 단위원, 가격 단위원에 대한 최소값을 구하는 거네요. 그러면 필드에다가는 H4셀을 참조해 주면 됩니다. 또는요, 아시죠? B4에서부터 이렇게 블록을 지정을 했었으니까 여기 가격 단위원이라는 것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라서 H4가 아니라 7이라고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크라이티어리어라는 것이 바로 조건인 거예요. 가격 단위원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모든 숫자에 대해서 최소값을 구하면 407,570 이게 최소값이 되겠죠? 그렇지만 조건이 있어요. 스탠드형이라는 조건. 그래서 조건 D4에서부터 D5까지를 블록 지정하겠습니다. 조건 지정할 때도 항상 필드 이름 포함해서 드래그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조건을 지정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최소값 구하는데 스탠드형일 때만 얘가 스탠드잖아요. 그러면 이거랑 이렇게 세 개의 셀만 딱 비교해 봐서 제일 작은 값 82만 6,620이 되겠네요. 이 부분이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확인 버튼 눌러 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더블 클릭해 볼게요. 데이터베이스 함수 중에서 dsum 함수, daverage 함수, dmin 함수 뭐 여러 가지 더 있어요. 여기 가운데 쓸만한 것들은 무조건 d가 붙었어요. 그러면 함수 이름 쓰고 가로 열고 데이터베이스 구간 쫙 블록 지정해요. 그리고 나서 어떤 것에 대한 셈인지 찾아서 넣어주고 어떤 조건인지 봐서 입력 데이터를 이용하라고 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드래그를 해주시면 됩니다. 5번 문제입니다. J13셀에 입력할 거고요. 라지 함수 주어졌고 입력해 볼게요. 등호 표시하고 LA 정도 입력하면 함수 이름 보이니 더블 클릭 FX도 눌러 보겠습니다. 라지라는 말은 크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수 데이터 집합, 어레이라는 것은 범위 지정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번 문제에서는 두 번째로 높은 소비 전력이네요. 그러면 소비 전력에 대해서 G5에서부터 G12셀까지 이렇게 블록을 지정해 볼게요. 어레이라는 것은 이렇게 범위를 지정해 주시면 돼요. 어레이는 배열이란 뜻인데 어쨌든 범위 지정. 이 범위 지정한 것에서 몇 번째로 큰지 나타내고 싶은 그 숫자를 입력하시면 돼요. 지금은 두 번째로 큰 값을 나타내고 싶잖아요. 해서 K에다가 2라고 입력하면 현재 범위 지정한 소비 전력 있죠. 여기서 두 번째로 큰 값이 표시되게 됩니다. 두 번째로 큰 값은 2.25. 결과 제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여기 보고 알았습니다. 자, 만약에 세 번째로 큰 값 표시하고 싶으면 3이라고 입력하면 되는 거죠. 세 번째로 큰 값은 2.2. 지금은 두 번째로 큰 값 표시하고 싶으니까 2라고 입력하시면 돼요. 라지 함수가 나타나면 쉽죠. 범위 지정하고 몇 번째로 큰 값 딱 봐서 두 번째니까 2라고 입력하고 확인 버튼 누르고 끝. 더블 클릭하면 이렇습니다. 6번 문제 바로 이 부분에 함수 입력할 것이고요. H14셀 이 부분 유효성 검사로 입력한 부분이죠. H14셀에서 선택한 제품 코드에 대한 냉방 능력을 구하시오. VLOOKUP 함수 J14셀에 동호 표시 입력하고 VL 정도 입력하면 VLOOKUP 함수 보이니 더블 클릭 위쪽에서 FX 버튼 눌러 보겠습니다. VLOOKUP 함수 구문인데요. VLOOKUP 함수는 V, vertical, 세로 방향으로 찾아 내려간다는 뜻이에요. 찾는 함수이니까 찾을 값이 필요하겠죠? 우리 이번 문제에서는 어떻게 하라는 거냐 하면은 H14셀에 SPV221이라는 이 말을 찾아요. 이렇게 찾는 값.
이걸 찾는 값인데요. 이 찾는 값을 위쪽 표에서 찾아야 하잖아요. 어느 부분에서 찾냐 하면 바로 이 영역에서. 자, 왜 이렇게 드래그를 B5에서부터 했냐 하면 찾는 값이 제품 코드죠. 그러면 제품 코드가 1000열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범위를 지정해야 돼요. 그래서 제품 찾는 값은 VLOOKUP 함수는 항상 첫 열에서만 이렇게 쭈루룩 찾아보고 없으면 없고 있으면 대응되는 값을 갖고 오는 거죠. 그래서 범위 지정은 이렇게 했습니다. 세 번째 있는 거 5라고 입력돼 있죠. 컬럼 인덱스 넘버. 좀 전에 우리가 범위를 어떻게 지정했었냐면 이렇게 범위를 지정을 했었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서 진짜 여기다가 나타내고 싶은 말이 뭐냐 하면은 냉방 능력을 나타내고 싶죠. 그래서 여기가 첫 번째 열, 두 번째, 셋, 넷, 다섯 번째 있는 열에 있는 값. 지금 SPV 221이니까 이것에 대응되는 다섯 번째 있는 값 6900을 나타낸다 해서 5 컬럼 넘버 열 번호는 5입니다. 맨 마지막에 보이는 0이라는 거 있죠? 이거는 지금처럼 문자 데이터를 찾는 경우는 거의 대부분 정확히 일치하기 때문에 0을 입력해 주시면 돼요. ITQ 시험에서는 숫자를 찾는 경우는 거의 대부분 없기 때문에 주로 정확히 일치 0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유사일치라는 것은 어떤 개념인지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여기다가 학점을 표시하고 싶잖아요. 그럴 때 김민하라는 사람이 점수가 84점이에요. 그러면 84라는 이 값을 이 부분에서 찾죠. 찾아서 이렇게 내려가요. 자기 점수 찾아. 내려갔는데 90을 만나? 그러면 안 되겠죠. 90은 만나면 안 되고 여기 자기 자신이 84점인데 84점보다 큰 값을 만나면 안 되고 그 이전에 있는 값에 대응되는 두 번째 있는 열의 거 갖고 오라기 때문에 이렇게 B라는 값을 갖고 오게 돼요. 이런 식으로 지금 보면 84라는 정확한 숫자는 없죠. 79라는 정확한 숫자는 없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유사일치라고 하는 거예요. 해서 유사일치로 뭔가 찾을 때는 거의 대부분은 문자는 해당이 안 되고 숫자 데이터인데 또 찾는 곳에서는 오름차순이 되어 있어야 하는 이런 조건일 때 유사일치를 찾아요. ITQ 엑셀 시험에서는 유사일치는 거의 대부분은 잘 나오진 않았어요. 지금은 정확히 일치하시면 돼요. 그럼 함수 입력해 보겠습니다. VLOOKUP 함수고 찾는 값은 위쪽 표에서 무엇을 찾을까요? 그러니까 나타내고 싶은 말이 여기다 나타내고 싶은 말은 냉방 능력에 있는 말을 표시를 하고 싶잖아요. 그럼 이 말을 표시하기 위해선 위쪽에서 무엇을 찾냐? H14셀에 어떤 말이 있나 딱 보고 위에서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찾는 값은 H14셀이 됩니다. ITQ 시험에서는 그냥 H14셀을 lookup value에 넣으시면 거의 대부분 알맞습니다. 그 다음에 테이블 어레이라는 것은 찾는 값을 이제 잘 보는 거예요. 제품 코드를 찾을 생각이면은 제품 코드에서부터 이렇게 드래그를 하셔야 되시는 거예요. 만약 이 부분이 제품 코드가 아니라 분류다. 그러면 분류에서부터 드래그를 해서 여기 있는 말이 여기 첫 열에서 찾을 수 있게 해주는 거고요. 그럼 어쨌든 제품 코드니까 B5에서부터 H12셀까지 블럭 지정하겠습니다. 함수는 블럭 지정할 필요 없고요. 본인이 데이터 입력한 부분까지만 드래그하시면 거의 대부분 문제 다 풀 수 있습니다. 컬럼 인덱스 넘버 중요한 거죠. 진짜 나타내고 싶은 건 뭐냐 하면은 냉방 능력 나타내고 싶어요. 그래서 범위 이렇게 지정한 것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에 있는 값을 갖고 오고 싶으니까 5라고 입력하고 여기다가 5라고요. 렌지 루컵은 문자 데이터를 찾아 내려가네요. SPV 이런 문자 데이터를. 그럼 정확히 일치 0 하시면 됩니다. 0은 입력하시는 거예요. 생략하면 안 되고 확인 버튼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6900이 잘 찾아와졌어요. 이 부분은 유효성 검사 넣었으니까 목록 버튼을 클릭해서 다른 것들 선택할 수도 있죠. SMA 선택해 볼게요. 그러면 찾는 값 SMA 319라는 것을 어디서 찾나? 테이블 어레이가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이 중에서 SMA를 찾아 내려가다 찾았어요. 그러면 여기가 첫 번째 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대응되는 그 값, 그 부분을 표시를 하게 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